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병군입니다. 방송을 당분간 좀 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짤막하게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죠.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가면 쉬워요. 이렇게 올라가면 쉬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가요, 주가는. 마구 이래 흔들리면서 가죠. 그러니까 심리도 마구 이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구간이 없고, 그죠?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이렇거든. 이러고 막 가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정말 쉽지, 주식이. 그죠? 어느 선까지 딱 올라간 정답이 있고 이러면 쉬울 거예요. 그죠? 최근에 대형주 암만 얘기해도 이거 때려주기도 30만원 간다 해도 여러분들 대형주 잘 안 사. 내가 딱 보니까. LG 이노텍 올라오기만 올라오니까 팔아. 우리 이소미 앵커도 그랬고 올라오니까 바로 팔아. 근데 이제 결국 그걸 치고 올라가죠. 전고점 24만원대를 치고 올라가 오늘 마감은 25만 7천원에 마감이 됐어요. 내가 결국은 이 선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30만원. 그죠? 때려주기도 간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중소형주라고 하면 이게 대형주야. 대형주들은 느리게 가요. 사람 막 진짜 허패 디베면서 갑니다. 촥 갔다가 또 시장 안쪽에 빠졌다가 그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는 빠르거든. 타닥 빠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많이 선택하는데 결국은 대형주가 가면 훨씬 안정적으로 많이 가요. 팔기도 쉽고, 그죠? 사기도 쉽고. 중소형주 많이 사보세요. 팔기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그 많은 물량을 담기도 어렵고, 그 많은 물량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팔기도 어려워. 근데 대형주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도 시황하면서 2930 이하로는 안 빠진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내일 오전이 저점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올랐어요. 2930선 요거 딱 터치하니까 그 다음날 오전장이 저점을 기록하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예측의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과 가지고 얘기 계속 안 해요. 우리는 예측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LG 이노텍 얘기했죠. 닉스 솔루션이 오늘 엄청 올랐어요. 18.18%가 올랐어요. 희한하네. 그죠? 700원대 샀던 게 벌써 이제 1170원, 수익률 50%를 넘어갔어요. 계좌금 그냥 까요? 주실랭 가이드방에서 한번 깠습니다, 여러분. 특히 릭스 솔루션 담았는 거를 제가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샀다가 또 팔았다가 샀다가를 또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목표가를 두고 TP, 타켓 프라이스라고 얘기해줘. TP가를 딱 두고 끊어내면 이게 키가 큰 놈일 경우에는 허리에서 끊어내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익절가를 잡으라고 했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추세가 꺾이면 반대편 어깨에 발릴 수 있게끔 익절가를 계속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타켓 프라이스를 잡으면 이게 배꼽에 끊어낸 걸 수도 있다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돈이 급해요. 급하면 타켓 프라이스 필요하지. 왜? 때려주기 위해서 그날은 써야 되니까. 급한 돈이 아니면 이게 타켓 프라이스가 왜 필요하냐고. 추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익절가만 잘 올려갖고 놔두면 반대편 어깨에 발릴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죠? 결국은 시장은 지금 리스크보다 뭐가 크다고? 투심이 훨씬 큽니다. 왜? 아직은 뭐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고 했어요.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요게 뚜렷하다고 얘기했죠. 야, 이게 거품은 거품인데 언제 빠지지? 빠지긴 빠질 건데. 근데 이 대표는 자꾸 2930선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있으니까 2930선이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올 것이다 예측했는데 들어보니 진짜 올라왔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즉 하락의 트리거가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년에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 대선 주자들 중에 누가 지금 전 국민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나 대통령 될 거야! 찬물 확! 그러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가겠어요? 아니지. 지금은 장밋빛 전망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분들도 꿈을 안고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드림, 그죠?
꿈을 안고 대통령에 출마를 한 거잖아요. 대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상대의 꿈을 꺾으면서 내 드림을 실현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돼요. 근데 세계 경제가 위험해서 떨어지는 건 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떨어지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위기를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가 되는 거지 내 잘못으로 인해 빠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 잘못이 누구에게 핑계를 뒤집어 씌우기가 가장 좋으냐를 봐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보자고요. 저는 이게 내년 2월에서 3월입니다. 지금은 크게 시장 리스크가 없다고 봐도 나는 무관해요. 왜? 테이퍼링 한다 그러지만 미국이 지금 백! 이게 안 돼요. 중국 이거 안 돼요. 걔들은 지금 무조건 고야. 왜? 내가 경제대국인데. 세계의 가장 유일한 경제대국이 난데. 양대체제인데. 내가 주말에도 봐보세요. 중국하고 미국이 대만 문제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제 패권을 내가 쥐고 있다. 이런 애들이 자기들이 백해서 잘못해갖고 세계 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럼 자기 무호가 줄어드는데 그 짓거리를 한다고?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헝다 사태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2000포인트까지 무너진다는 얘기들 수타했습니다. 헝다 이제 파산 연쇄부도덕하고 내가 중국 저거 잘못으로 이런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냥 분명히 얘기했죠. 내 말이 맞잖아, 그래. 그럼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내년 2월하고 3월에 뭐가 돌아오냐면 유럽의 장기국채들이 돌아와요. 이걸 이제 EU가 발행한 LTR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기국채를 많이 쓴 데가 어디냐? 돼지들 국가예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피그스. 이 나라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자고. 관광국가예요. 전통적인 관광국가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관광이 발음이 잘한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김영삼 대통령 제주에서 연설. 친애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그러니까 이 피그스 국가의 관광국가예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코로나 때 관광사업이 수입이 있었냐고. 꽝이야. 근데 위드 코로나 선언했어. 많이 올 것 같았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확진자도 유럽도 지금 난리예요. 네덜란드 다시 봉쇄령 내리고 난리야. 그러니까 뭐냐? 또 관광사업 또 해. 또 아니야. 그러면 4월에 장기국채 딱 들어와서 야 갚아. 이제 더 이상 연장 못해줘. 갚아.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갚아? 코로나 시대에 배째? 못 갚아. 배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자, 유럽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국가 세 곳이 있었어요.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EDF가 있었어. 근데 잉글랜드가 먼저 싹 빠져나갔어. 브렉시트. 브리타인 엑시트라고 얘기했어. 브렉시트로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제 돌칠란드, 그죠? 그다음 프랑스, 무슈, 이거 남았어. 근데 독일에 지금 이 LTRO 장기국채 이유를 가장 우호적으로 도와줬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독일이 지금 신나치주의, 신사회당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야, 도우려면 우리가 동독을 도와야지. 아직도 동독 못 사는데 빈부격차가 있는데 우리가 동독을 도와야지. 유럽을 왜 자꾸 도와? 안 도와 우리는. 근데 프랑스 지 혼자 돕겠다고 나서겠어요? 프랑스도 지금 힘든데? 그러면 이 LTRO의 연장이 불가하지 않느냐고 나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다 찢어져. 야 씨 유럽 필요 없어. 다 찢어져. 우리 빠빠이 해. 이렇게 가버리면 이탈렉시트, 폴렉시트, 그렉시트, 스펙시트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야 지금 이거 너무 인플레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잘못이 아닌 잘못이 드러나가 지금 세계 경제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 얘들 그냥 가만히 보고 야 어떻게든 막아주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의 고름 터지기를 바랄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고름이 이빨 터져갖고 빠져주길 바라겠지. 그럼 한번 쫙 밀었다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럼 인플레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죠? 이게 정치적으로 잘 해석해봐도 이 그림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언제인지 나도 몰라요. 그거 알면 뭐 내가 지금 여러분 이 나라를 살 만큼 부자가 됐지 내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내년 2월 3월쯤 돼야 위기설이 한번 터져 나오지 않겠냐. 중국 미국 문제로 불거지는 위기가 아니니까 이게 오히려 중국 미국도 기회야. 밑으로 꽉 한번 밀어붙였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러면 터지고 해야 안 아파요. 그걸 조금 이제 곰기 시작하고 있는데 억지로 생잡이로 이걸 짜보세요.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걔들도 밀어서 오히려 정당성을 부과받으려고 노력할 거라면. 정치적으로 잘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딱 나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거꾸로 갈아탈 수 있는 교육. 뭐 선물, 옵션, ETF, ETN. 그죠? 주식이 계속 위로만 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밑으로도 빠질 수 있으니까 ETF, ETN, 선물, 옵션 이거 교육을 미리 들어놔야 이걸 살 수 있을까요? 거꾸로 갈아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교육을 들어놓으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장은 늘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나놓고 나서 그럴걸, 좀 팔아놓을걸, 현금 확보해 놓을걸, 주식 좀 더 사놓을걸 이게 아니고 나 미리 대응했어.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때려 죽여도 참아야 될 건 참아야 돼요. 수익은 늘 조금 보고 손실은 이만큼 참아내는 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존버 자랑 아니에요. 누가 졸라게 버틴다고 해서 존버를 하는데 이게 자랑 아니에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진짜 그 회사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쫙 보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거는 존경할 만하죠. 그 존버 정신은 존경할 만한 건데 원치 않아 물려서 그냥 존버 버틴다. 이거는 존경할 만한 게 아니고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미리 선 준비하는 거. 그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일을 일처럼 하자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는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인사 대천명. 아시겠죠? 자, 요겁니다. 오늘 끝!